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한국 증시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채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공받은 이 날짜의 국리증시 마감 브리핑 자료, 이걸 바탕으로요. 과연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움직였나?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뭔가? 한번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미국발 대형 투자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국내 시장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파급력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 뭐 이런 표면적인 사실 너머에 왜 특정 테마들이 유독 강했는지 또 다른 쪽에서는 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는지 이런 배경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하고 그 안에 세세한 움직임까지 당신께서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길잡이다 되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전반적인 시장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어제보다 플러스 0.51% 상승해서 3,486.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죠. 맞아요. 이틀 연속입니다. 외국인이 무려 3,03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이게 지수 상승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었네요. 정말 인상적인 흐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마이너스 0.25% 하락해서 872.21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각각 1,274억 원, 또 803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양매도가 나왔군요. 하락 마감이라.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한 종목 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점도 중요합니다. 코스피는 상승 270개인데 하락이 601개, 코스닥은 상승 544개인데 하락이 1088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수만 보면 화랑 같은데 실제 개별 종목들 그 체감 온도는 상당히 좀 냉랭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바로 그 지수 이면에 숨겨진 시장의 속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소수의 대형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지만 다수의 중소형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열기 자체는 식지 않았다는 신호도 있어요. 어떤 거죠? 고객 예탁금이요. 735조 6,008억 원으로 하루 만에 1조 원 넘게 들었고요. 와. 또 신용거래용자 잔고 역시 231조 6,100억 원으로 1,240억 원 증가했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새로 들어오려는 자금하고 또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는 자금이 동시에 늘어난 셈이니까요.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코스피 사상 최고치 그 가장 큰 동력은 역시 미국발 소식이었죠. 엔비디아, 오픈 AI의 140조 원, 미화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 네, 맞습니다. 이게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한테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한 거고요. 이야,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 발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 발표에 힘입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1.44% 상승했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더 강하게 반응했죠. 플러스 2.85%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네요. 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아주 그냥 앞에서 끌었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AI 구동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있잖아요. 네, HBM. 그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가 부각되면서 삼성전자보다 좀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와의 그 긴밀한 파트너십도 당연히 긍정적 요인이었고요. 그렇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하고 AI 시대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이끈 게 반도체였다면 개별 기업 호재도 좀 눈에 띄었어요. 셀트리온이 미국 공장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무려 플러스 8.93%나 급등했네요. 네, 맞아요. 이건 뭐 엔비디아나 AI랑은 별개로 셀트리온 자체의 성장 전략,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의 이번 그 미국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는요.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거군요. 네, 생산 능력 확보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시적인 시장 흐름과는 별개로 개별 기업의 어떤 전략적 결정이나 성과가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항상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왜 이렇게 코스피랑 다른 길을 갔을까요? 아까 외국인하고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도 있었을까요? 물론 전날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그 차익 실현 욕구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 이게 마이너스 4.93% 하락하면서 좀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고요. 아, 대장주가 빠졌군요. 네. 그리고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로봇 관련주들, 또 최근에 그 규제 논의 때문에 관심 높았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에서도 매물이 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아하.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좀 쌓인 상황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이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수급적인 요인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하루였죠. 네. 어쩌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중심인 코스닥 시장이 좀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수급 쏠림 현상까지. 그래도 코스닥 시장의 모든 종목이 하락한 건 아니겠죠? 아, 물론입니다. 엔비디아 효과는 코스닥 내 관련주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AI나 보안 관련주들은 어땠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테마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은 엔비디아발 훈풍을 타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 AI 같은 종목이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했죠. 네. 또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들 영향으로 정보보안 관련주들도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아, 보안주. 네, 이건 시장 정체가 조정을 받더라도 강력한 성장 동력이나 어떤 시대적 요구와 맞물린 테마는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특정 유망 분야로 집중되는 뭐랄까 선별적인 장세가 뚜렷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를 꼽으라면 단연 AI,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전력 설비하고 원자력 발전 테마였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엔비디아,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이 단순히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 이걸 넘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까지 파급 효과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그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건설하려는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 이게 무려 10기가와트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기가와트.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대형 원자력 발전소 약 10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원전 10기요? 와. 네,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고 확장하려면 단순히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개발만으로는 안 되고 이걸 뒷받치러 할 막대한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 특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 사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인 마음 AI 플러스 13.73% 같은 직접적인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계측기 전문 기업인 우진 플러스 15.98%나 전력 설비 관련주들, 심지어는 전력 공급의 근간인 한국전력 플러스 2.79%까지 동반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군요. 네, 맞습니다. 이야, AI라는 최첨단 기술이 결국은 전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랑 직결된다는 점, 미래 기술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 제약과 만나는 이 지점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가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기술 발전이 실물 경제, 특히 전력, 통신, 건설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산업에 어떤 새로운 수요와 기회를 창출하는지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네. 사실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 과정에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는 건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1,000억 달러 투자 발표와 함께 10GW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딱 제시되면서 그 파급 효과의 규모를 시장이 비로소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스웨덴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거든요. 아, 해외에서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원자력 관련 테마에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AI하고 에너지의 결합 외에 또 다른 특징적인 테마로는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거 사실 조금 의외였는데요. 네, 좀 그렇죠. 다가오는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꿈틀거렸네요. 대표적으로 일신석재가 플러스 11.65%나 상승했습니다. 네, 이것은 전형적으로 그 지정학적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게 혹시 10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의 깜짝 판문점 회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한 6년 만의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회동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거죠? 네, 그럼요. 아직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이런 기대감 자체만으로도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외교적 이벤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테마가 바로 보안주의 강세입니다. SKT, KT, 롯데카드 같은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 자산운용사 19곳까지 국제 해커그룹한테 해킹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맞아요. 심각하죠.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이런 대규모 해킹 사건들은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더 민감하겠네요. 네, 그렇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은 막대한 금전적 피해하고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역시 이달 말에 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련 보안 솔루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정부 대책 발표 예정도 있군요. 네, 이런 배경 하에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보안 기업인 S2W 플러스 29.98%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보안 관련 주들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위협이자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공존하는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테마들이 시장을 달궜다면 반대로 좀 하락한 테마들도 있었겠죠. 어떤 분야들이 부진했나요? 물론입니다. 시장은 늘 오르고 내리는 분야가 공존하니까요. 우선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 인터넷 대표주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곳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습니다. 아, 빅테크 규제 우려? 네, 카카오의 경우는 또 개별적인 이슈도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소환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리스크가 부각돼서 약세를 보였고요. 또 글로벌 관세 부과 우려하고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해운이나 정유 관련주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단기간에 급등했던 로봇,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에서는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집중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의 자금이 유망 테마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러한 테마들을 강세와 약세 속에서 특히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개별 종목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부터 보면 아까 이야기 나는 S2W 플러스 29.98%. 이건 AI와 보안이라는 강력한 테마에 신규 상장주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네요. 야, 정말 대단한 기세입니다. 네, 그렇죠. 또 프로티나는 미국 대형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이 지속된 결과로 보이고 비율은 잦은 상장 폐지 추진 가능성, 에코글로우는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 이게 각각 상한가의 배경이 되었군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AI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 기대감이 부각된 자동차 부품업체 한라캐스트,
플러스 23.41%. 이 종목의 급등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한라캐스트요.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핵심 테마였던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는 우진 플러스 15.98%가 대장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우진.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 인터페이스 기술이죠.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관련주로 새롭게 주목받은 QRT 플러스 15.78%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CXL 관련주, QRT. 네, 이 CXL 기술은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할 핵심 기술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아하.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소식과 맞물려서 AI 챗봇 관련 테마로 다시 한번 부각된 마음 AI 플러스 13.73%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테마별 분석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요. 2025년 하반기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오늘 하루 평균 상승률이 무려 27.64%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와, 27%요? 평균이요? 네, 앞서 언급된 S2W, 프로티나, 한라캐스트가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아, 그러네요. 이건 신규 상장주 자체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서 AI, 바이오, 자동차 같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테마가 결합되었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본 2025년 9월 23일 한국 증시 동향. 정말 다이나믹하고 뭐랄까 입체적인 하루였습니다. 네, 맞아요. 엔비디아와 오픈AI의 1,000억 달러 투자라는 거대한 파도가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라는 새로운 경지로 밀어올렸지만 그 이면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차익 실현 움직임과 또 다수 종목의 하락이라는 시장의 또 다른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의 영역을 넘어서 전력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전력 문제. 네, 이는 전력 설비, 원자력, 더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관련 산업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앞으로 첨단 기술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걸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당신의 투자 결정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AI 데이터 센터의 그 막대한 전력 소모량이 시장의 큰 화두가 되었던 것처럼요. 앞으로 인공지능을 넘어서 양자 컴퓨팅이나 완전 자율주행 혹은 아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때 말이죠. 네. 과연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숨겨진 인프라의 병목 현상이나 필수적인 자원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특정 희귀 광물일 수도 있고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망의 새로운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혹은 전혀 다른 차원의 데이터 처리 시설이나 냉각 시스템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미래에 숨겨진 제약 요인들을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는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이 변화하는 세상을 읽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